예, 안녕하세요. 홍순래입니다. 저희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순래 박사 꿈의 몽 매진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목차 및 출판사 서평 또 머릿말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출간한 홍순래 박사 꿈의 몽의 매진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올려질 다음 출간 도서 소개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몽 상담 사례집,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 꿈이란 무엇인가, 태몽, 경복궁이 불타다. 우리 역사 속의 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자와 파자, 파자 해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순래 박사 꿈의 몽 도서의 매진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12년 출간된 꿈이란 무엇인가의 매진말을 갖다가 수정 보완해서 재수록하였음을 밝힙니다. 원고의 양이 많다 보니까 집필뿐 아니라 교정을 보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저는 20년 뒤에도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최고의 꿈의 몽 실용서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안심리 표출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잠들어 꿈속에서도 원고를 교정하는 꿈을 수없이 꿨습니다. 이제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신비한 꿈의 세계 및 꿈의 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호평받는 좋은 책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1976년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내내 제가 붙잡고 있었던 책은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예지적인 꿈에 관심이 있었던 필자였기에 이제와 생각해보면 꿈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억으로 보자면 책 내용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있는 책이었다면 일주일 이내에 독파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읽기 싫으면서도 유명하다는 책이니까 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보았던 책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고 꿈은 억눌린 소망의 표현이라는 것만 알아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하는 꿈인데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엉뚱한 억눌린 성적 충동이니 심리학이니 뭐니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일어날 일을 알아맞히는 예지적인 꿈의 세계를 보았던 필자에게 대학에 진학해 고전소설에서 영웅의 출생에 앞서서 신비한 태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아들, 딸을 태몽으로 예지하는 사례를 보면서 꿈에는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해내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1995년 필자 최초의 출간 도서인 파자 이야기 책의 출간을 준비하면서 선인들의 구비 전승된 이야기를 체록하여 만들어낸 구비 문학 대계 속에 나오는 여러 꿈 이야기를 비롯해서 한자를 활용하여 풀이하는 파자 해몽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꿈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꾸는 꿈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예지적인 꿈으로 실현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는 총에 맞고 죽는 꿈을 꿨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자 이야기 출간을 한 달여 앞두고서입니다. 하지만 점쟁이식의 해몽서에는 죽는 꿈은 좋은 것이다 라고만 나와 있을 뿐 왜 좋은 꿈인지 어떤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꿈이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 부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저 자신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꿈에 대한 세계로 굴러갔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정보지인 교차로의 꿈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사람들의 실증 사례를 편지로 받아 해설하고 선인들의 꿈 이야기를 살펴본 현실 속의 꿈 이야기라는 책을 1996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증 사례를 통한 꿈의 연구에 매진할 무렵에 스승이신 한권덕 선생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꿈의 몽 백과를 책임집필하여 1997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에 스포츠신문 연재 및 편지, 이메일 및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진 꿈체험기, 온라인 해몽상담, 특히 수백 건의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용자와의 처한 사항 및 마음먹고 있는 바 등의
진솔한 상담을 통해서 수많은 실증 사례를 수집하고 신비하고 절묘한 꿈의 다양한 상징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문집에 수록된 선인들의 꿈 체험담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 사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단국대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박사과정으로 학문의 길을 걸어 선인들의 몽중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교직과 대학원생을 겸한 인고의 나날이요 기쁨의 나날이었습니다. 문집 속에서 선인들의 신비한 꿈 체험담에 대한 사례를 접할 때마다 저 자신은 몽생몽사로서의 삶의 보람을 찾고는 하였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은 선인들의 역사적 기록을 통한 꿈 연구로 폭을 넓혀서 한편으로 2007년 꿈으로 본 역사의 출간을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경복궁이 불타다로 재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에 수록된 것은 필자가 연구한 자료의 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많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절한 기회에 선인들의 꿈의 세계를 통시적으로 정리하여 재출간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저 자신의 몽중시 박사학위 논문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꿈속에서 시를 짓다니에 출간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본격적인 꿈 연구에 매진하여 로또 복권 당첨자들의 꿈 사례를 20여 가지로 분석하고 해설을 담은 행운의 꿈을 2009년 자비 출판하였으며 2013년 로또 복권 당첨 꿈의夢으로 재출간했습니다. 상징적인 미래의 집 꿈의 세계인 태몽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여 2012년 봄 꿈이란 무엇인가와 함께 태몽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수많은 실증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꿈의 상징 이해에 기반을 둔 홍순례 박사 꿈의夢을 출간하여 독자 여러분들이 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누구나 손쉽게 꿈의夢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많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제가 꿈에 관한 10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실증 사례의 토대를 둔 꿈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순례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저 자신의 홍순례 박사 꿈의夢 사이트가 있지만 사이트의 질과 양에 의한 순위가 아닌 광고비를 많이 내는 업체들이 상위 링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은 저의 사이트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이트를 광고하라고 전화가 이따금씩 오지만 사이트 수익보다 광고비가 몇 배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에 씁쓸해함을 느낄 뿐입니다. 신비한 꿈의 예지적 세계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이 보다 흥미있게 꿈의 세계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저는 꿈의 대중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12권의 저술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연재나 방송 출연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케이블 TV에 화성인으로 출연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연구하는 필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지구인이며 아니 다른 사람보다 고도의 정신능력을 발현하는 지구인이기에 부질없음을 깨닫고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문학이론에 문학당위설이라고 있습니다. 문학의 세계는 교훈적 기능과 정서적 미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쾌락적 기능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작가가 꾸며낸 허구의 세계인 사탕발림 이야기 속에 흥미있게 빠져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훈적인 주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지적인 꿈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흥미있게 일깨워드리고자 새 여자의 납치 사건과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대한 백년화 장편소설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원래 처음의 제목은 납치가 되겠습니다. 은퇴한 조직폭력 세력에 의해서 서울교회의 비밀별장에 미모의 여대생 회사원, 유명 연예인이 3명의 여자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납치되기에 이르러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나 사건의 단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납치 사건에 유난히 관심을 지니게 되는 잡지사 여기자와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형사가 함께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꿈을 믿는 회사원인 희정의 꿈 일기장을 찾아내게 이르고 적혀 있었던 꿈의 기록과 납치된 여자들의 주변 친지를 통한 예지적인 꿈 이야기에서 사건의 단서를 찾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어문학사에서 백년화라는 책으로 출간된 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모 대학 학보사 여학생 기자로부터 꿈에 대한 원고 청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에 소개된 대로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중점을 둔 다양한 꿈의 전개 양상별 실증 사례를 덧붙여서 A4 용지 2-3장의 원고를 보내준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여대생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으니까 꿈이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지니고 있고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꿈의 세계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서양의 심리학적 꿈 이론에 비해서 우리의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요? 왜 외국의 어느 학자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떠받들어 모시는 것일까요? 왜 서양의 프로이트는 높이 받들어 올리면서 30여 년이나 꿈을 연구해 오신 고 한건덕 선생님이나 저의 꿈에 관한 연구는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TV 등에서는 꿈에 관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방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면 학문에 들 수 없다는 것인가요? 태몽이나 꿈이 미래를 예지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기 때문인가요? 우리의 꿈에 관한 연구가 외국에 비해서 형편없고 하찮아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꿈의 세계는 허황된 사탄의 세계라고 여기는 것일까요?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꿈 연구가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아니,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예지적 꿈의 세계에 대한 선인들의 피와 땀의 기록이요, 우리 민족의 영적인 정신 능력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삶의 기록입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교직을 물러난 후에 불편하신 몸으로 한평생을 꿈 연구에 매진해 오신 고 한건덕 선생님의 한해 결정체요, 예지적인 꿈의 세계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는 금작탑인 것입니다. 저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비교해서 필자의 꿈이란 무엇인가 및 홍순례 박사 꿈의夢 중에 어느 책이 꿈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언급하고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에게 냉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프로이트의 꿈을 보는 심리학적인 입장과 우리 전통적인 예지적인 꿈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적인 측면을 부정하고 싶지 않듯이 우리의 예지적인 꿈의 세계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 환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덧붙이자면 전체적인 꿈을 놓고 봤을 때 심리적인 면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예지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심리적인 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건덕 선생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성경과 관련된 저서를 2권 내신 바 있습니다. 꿈을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하는 외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적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꿈의 세계는 정신과학의 정점의 영역에서 다른 모든 학문을 아우르고 인도하는 학문으로 신성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발달된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부지부식 중에 받아들이게 되지 않았는지 반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보는 시각에서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져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한말 서구 문명이 밀려 들어오자 선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바로 동도서기의 정신입니다. 즉 서구의 발달된 과학 문명은 받아들이되 정신적인 것은 우리의 것을 굳게 지켜나가자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발현된다고 볼 때 우리 민족의 영적인 정신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경지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굳이 카를 구스타프 융의 민족에 따른 집단 무의식의 상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만큼 꿈을 자주 꾸고 꿈에 관심을 지니는 민족이 없기에 실증 사례를 통한 꿈의 상징 기법에 대한 이해와 꿈의 상징 의미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꿈 연구가 세계 최상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직감이나 이러한 예지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꿈은 뇌의 활동으로 빚어지는 세계로서 서구에 발달된 과학기술의 첨단 장비인 자기공명 단층 촬영과 양전자 단층 촬영과 같은 영상기기를 통해서 뇌의 구조와 뇌 영상 지도 등 뇌의 신비를 파헤치는 분야에서 서양이 앞서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 문제 역시 우리나라의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뇌의 신비를 파헤치는 작업에 매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꿈은 미래를 예지한다라는 대명제하에 수많은 예지적 꿈 사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징의 언어인 꿈의 다양한 상징기법에 대한 사례와 해설을 통해서 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한된 지면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실증 사례를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과 요약적 제시로 실증 사례를 드는 과정에서 충실치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꿈의 세계나 꿈의 몽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필자의 홍순래 박사 꿈의 몽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홍순래 박사 꿈의 몽의 앱을 내려받아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종 자료의 검색 및 온라인 상담을 보다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 2달여 전부터 유튜브에 꿈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꿈에 관한 모든 것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예지하는 영적 능력이 꿈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기에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꿈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 라는 말로서 맺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24일 몽생몽사 홍순래.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래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